네, 안녕하세요. 안승규입니다. 포모입니다. 포모. 네.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키노트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께 어떤 거를 좀 인사이트를 드릴까 하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습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테크포모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승화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모라는 말은 이제 다 단어들은 많이 들으셨죠. 보통 이제 내가 어떤 거를 기술이라든지 아니 어떤 현상에서 제외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좀 느끼는 건데요. 보통 포모를 얘기할 때 이제 주식 투자로 좀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내 주식만 안 오르고 다른 주식이 막 오르는 경우죠. 지금 우리 코스피 막 오르듯이. 그랬을 때 나만 놓친다는 이런 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이런 그 단순한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테크에서도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테크에서도 포모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쿠버네티스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만 개발하다가 아니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만 하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그런 이제 두려움을 좀 느끼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AI가 되게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AI를 공부를 못했는데 그러면서 또 AI에 대한 이런 포모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서 이랬을 때 하는 대부분의 이제 현상이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실상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해야 되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구도 새로운 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도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사실 우리가 그냥 오픈 소스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오픈 소스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쫓기듯이 막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사실상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못하고 단순히 활용하는 데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다른 분야에 또 적용할 때는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바로 이제 트랜스퍼 해가지고 나리지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하나에 대해서 좀 깊게 이해하고 그거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기술 20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요 기술 안에서 사실 포모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가지가 좀 길어요.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젠 AI는 이제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인데 이게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이게 폭발적으로 관심이 커진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젠 AI를 회사들이 도입을 하죠. 그래서 이 회사가 도입해서 해당되는 AI를 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젠 AI를 도입하지 못하면 이것도 내 기술적으로 또 포모를 느끼고 회사 차원에서 포모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또 LLM이 이제 젠 AI의 그 기초가 되는 건데 거대 언어 모델인데 이 방대한 그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요 해당되는 또 모델이 젠 AI의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이 LLM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또 이걸 또 기술에 대한 뒤처짐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그 같은 경우는 LLM은 보통 이제 제너럴한 AI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도메인을 제대로 어떤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면은
정보를 받으려고 하면은 약간 젠 AI는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너럴 AI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그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LLM의 이제 기능을 좀 확장시키는,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확장시키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있고요. 이제 좀 에이전틱 A라고 이제 AI를 에이전트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AI가 자율성으로 해당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에이전트 AI라고 그러고, 또 멀티모달 AI는 기존의 LLM 텍스트에서 이제 음성이나 아니면 동영상,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이런 여러 가지의 인풋을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그 결과값을 내주는 게 이제 멀티모달 A라는 기술입니다.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죠.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게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제 실행시키는 이런 기술들입니다. 그럼 이제 서버리스라고 하면은 이제 인프라가 없이, 그러니까 인프라는 그 CSP 이제 어떤 클라우드를 제공해 주는 곳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그 해당되는 소스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기술들. 그 쿠버네티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그럼 이 위에서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하나의 그 모놀리틱이 아닌 마이크로 서비스로 그 동작하게끔 하는 기술들. 그리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과 운영이 통합돼서 데밥스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기술들. 그다음에 플랫폼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쉽게 이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끔 엔지니어링 해주는 플랫폼을 엔지니어링 해주는 기술들이고요. 옵저버빌리티는 이제 단순히 그 측정에서 벗어나서 이 해당되는 어떤 그 코드나 아니면 시스템 내부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옵저버빌리티라는 말들을 쓰고 있고,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초저지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제 그 특정 영역으로 이제 그 인프라가 나가 있는 경우죠. MLOps는 머신러닝들을 그 데밥스처럼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자동화 기능이고요.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레그를 설명했을 때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데이터를 가져온다는데,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데이터들이 비정형 데이터들이 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들을 구현하는 쿼리하고 검색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같은 우리 매트릭 모니터링 매트릭 기술들이 있고요. 핀옵스와 같이 이제 클라우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들. 그 CI/CD는 이제 지속적인 통합, 그 지속적인 배포.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LLM이 발전했을 때 이 LLM을 어떻게 그러니까 젠 AI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는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그 AI의 성능이 좀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을 하나도 믿지 않는 거죠. 우리 아무것도 보안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기반으로 난 잘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20가지의 이런 기술들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럼 뭐가 중요할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쿠버네티스고, 또 하나는 에이전틱 AI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쿠버네티스 하나만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 쿠버네티스와 연관된 여러 에코시스템들의 프로젝트들이 같이 돌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기술들을 늦추지 않고 따라가려면 결국은 어떤 하나에 대한 뎁스 있는 그 기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그 기술들을 확장시켜서 이제 영역을 확장시켜서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습득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실 원칙이 하나에 대한 기술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원칙,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A가 좋으니까 나는 A 했다가 한 6개월 지났다가 이번에 또 B가 뜬다는데 또 B를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은 여러 분야를 공부할 기술을 익힐 수 있어도 결국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중요한 기술 하나를 놓치기 때문에 다시 포모를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게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되는 거고,
요 쿠버네티스 옆에 요 그 거북이 세 개가 있는 건 이건 클러스터 API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잘 설치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런 쿠버네티스 하이 프로젝트, 이런 기술들 플러스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와 같이 이제 그 어떤 그 매트릭이나 로그 트레이스들을 이렇게 게더링하는 표준화 도구들이죠. 오픈 텔레메트리에 실제로 저장소가 있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장소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프로메테우스처럼 매트릭을 수집해서 단기적으로 저장하고 그 매트릭을 조회하는 기능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타노스나 코텍스 같이 이제 장기 저장 매트릭을 기록하는 것들도 있고, 그 우측에 지금 보시면은 그라파나 랩에서 나온 기술들인데, 이건 CNCF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 로키라든지 이제 그 로그 저장소죠. 그 조회하는, 그다음 미미르, 그다음에 이 템포 같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그 모니터링 영역이나 로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안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을 다 조회할 수가 있는 거죠. 실리언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VBPF 기반의 네트워킹 모듈이고, 그다음에 하버는 당연히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있어야지 이제 컨테이너들을 배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앵보이는 쿠버네티스의 노스사우스 네트워크를 오픈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즘에는 이제 인그레스가 아닌 그 게이트웨이 API를 사용하는데, 그 게이트웨이 API를 쳐다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는 엔진엑스가 아니라 이제 앵보이로 많이 가고 있죠. 물론 엔진엑스도 이 게이트웨이 API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대 산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7 기능이 아주 설정이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고성능을 내려고 그러면 엔진엑스, 그리고 내가 그 좀 로우 레벨의 설정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약간 어렵지만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설정할 때는 또 앵보를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특정 어떤 프로젝트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것들은 이런 예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에이전틱 AI가 이제 두 번째인데, 이 에이전틱 AI를 그 선택한 이유는 그 가트너에서도 2025년 10대 전략 기술로 얘기했지만, 그 AI가 에이전트하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는 LLM을 모델을 올리거나 아니면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그냥 그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에서 이제는 AI가 스스로 행동하고 목표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에이전틱 AI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는 그 요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에이전트 AI가 이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있죠. 뒷단엔 당연히 LLM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들어갑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에이전틱 AI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얼만큼 잘 쓰냐에 따라서 LLM에 대한 데이터를 그 LLM에게 이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상당히 에이전틱 AI의 그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너럴한 AI는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AI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MCP 서버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MCP 서버는 이제 툴로서 내가 특정 도메인 영역을 커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MCP 서버로 노출시키고, 이게 에이전트 AI가 그 해당되는 그 MCP 서버의 데이터를 가지고 LLM에 요청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MCP 서버는 이제 프로토콜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요즘에는 이제 SSE에서 이제 버전이 더 올라간 게 스트리머블 HTTP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트랜스퍼죠. 그래서 요 해당되는 그 끊기지 않는 스트리밍적으로 내려주는 그런 해당되는 프로토콜이 되어 있고, 또 에이전틱 AI는 단순한 에이전트 하나가 아니라, 에이전트 AI가 하나가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 AI로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이 있고, 우리는 A2A라고 하는데 이런 또 프로토콜이 나와 있어. 그래서 하나의 슈퍼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의 오케스트레이트 하면서 다른 에이전트를 핸들링하면서 그 최종적인 목표를 갖는 슈퍼 에이전트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AI가 지금 되게 많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5월에 그 KCD 코리아 할 때 거기 이제 키노트에서 제가 K전트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K전트는 그때 이제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가 나왔고 CNCF 샌드박스 프로젝트로 들어갔거든요. 잠깐 요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면 이 K전트도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구,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그래서 이제 도구는 아까 NCP 서버 같이 NCP 서버들을 등록하고 거기에 이제 툴로 활용하는 부분이고, 에이전트는 에이전틱 AI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고, 프레임워크는 실제로 웹상에서 챗봇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띄울 수 있게끔, 에이전트 호출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프레임워크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당히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스러운 프로젝트로 K전트가 나왔고, 이 K전트를 사실상 저는 지금 내부적으로 쓰기를 시작해서 지금 버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상당히 좀 흥미로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전틱 AI 플랫폼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K전트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구조. 근데 이 K전트가 사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포모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에이전틱 AI가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에이전틱 AI에서 약간 포모를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쿠버네티스에 올라가니까 당연히 커스텀 컨트롤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사실상 CRD예요. 그래서 커스텀 리소스로 그냥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어떻게 되냐면 K전트 컨트롤러가 이 에이전트 스크립트가 그 야물 파일이 딱 올라오면 얘를 가지고 계속 읽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당되는 A2A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SDK가 있거든요. ADK라고 하는데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툴킷이 있는데 이 킷에 동작하게끔 트랜슬레이션을 시킵니다. 내부 코드로. 그리고 나서 디플로이를 시켜요. 디플로이먼트로 띄웁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디플로이먼트로 하나가 뜨는 거예요. 요 해당되는 동작을 맨 아래쪽에 보면 맨 좌측에 CRD에 있는 에이전트 야물이 올라오고, 그러면 K전트 컨트롤러가 디플로이로 떠 있는 K전트 컨트롤러가 계속 읽는 거고, 이걸 A2A 그 프로토콜에 맞게끔 AI 에이전트로 띄운다. 그래서 디플로이먼트가 하나가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이전트 하나는 디플로이먼트 에이전트, 디플로이먼트가 하나씩 뜬다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고요. 그 에이전트를 야물을 기술할 때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MCP 서비스와 그다음 이제 리모트 MCP 서비스라는 요 CRD가 있는데, 이 해당되는 MCP 서버를 에이전트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틱 AI의 아까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MCP 서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여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K전트는 이렇게 들어오고요. 결국은 K전트를 가지고 에이전틱 AI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시스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해서 만든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어디에 두느냐? 에이전트 야물의 기술에서 넣는다.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 프롬프트만 잘 기술을 하면 에이전틱 AI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그 내부적으로 ADK, 그 구글 A2A ADK를 가지고 이제 디플로이먼트를 띄워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뜬 AI 에이전트는 AI 통신 프로토콜로, A2A 통신 프로토콜로 통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있고, 그다음에 에이전틱 AI와 이렇게 그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면, 사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해당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내부적으로는 다시 공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무작정 트렌드를 쫓지 말라. 그리고 핵심에 기초해서 해라. 지금같이 에이전틱 AI가 궁금하면 에이전틱 AI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찾아보면 쉽게 그 해당되는 것들의 작동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생태계에서 해당되는 원리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습관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계속적인 기술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반으로 하는 그 기본 기술 위에 계속 해당되는 기술들을 쌓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마 새로운 다음에 또 무언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이 무엇이 나올 때도 그 해당되는 기술도 쉽게 이해하고 포모를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딱 20분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